대마 1년, 자숙 1년, 대체 복무 3년, 재판 1년, 현역 2년. 이건 싸이가 2010년 발표한 5집 사군에서 직접 읊조린 가사입니다. 당시 싸이는 자신의 과오와 굴곡을 숨기지 않고 고백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달려보겠다는 다짐을 음악에 담았죠.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그 가사는 과거의 반성문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논란의 연대기처럼 들릴 정도인데요. 싸이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소속사는 대리 처방은 없었다 면서도 대리 수령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시인했죠. 결국 사과로 귀결되는 모양새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여기에 대해 한 의사는 대리 처방은 아니고 대리 수령이라는 건 대체 뭔 소리인가라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를 대리 처방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이어 어제는 소속사에서 수년간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아온 것일 뿐 대리 처방은 아니라고 했다가 급하게 말을 또 바꾸는 모양이던데 왜 말이 바뀌었는지 의사들이라면 안다면서 자낙스정, 스틸록스정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류들은 비대면 진료와 처방 자체가 법적으로 애초에 불가능한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수년간 비대면 진료를 해왔다고 말했다가 아차 싶어서 대리 수령이라는 이상한 말로 말을 바꿨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스스로 수년간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자인한 셈이 돼버렸다고 지적했죠. 또한 탁깝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가 얽힌 의료법 위반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대리 수령인지 뭔지를 한 싸이나 처방해준 의사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예측죠.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것으로 보고 관련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해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간병인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되곤 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전화 처방, 대리 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월부터 되면 처방만 가능하게 바뀌었죠. 대중은 단순한 실수를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반복이라는 것에 있죠. 싸이는 이미 대마초 사건, 병역 논란 등으로 공백기를 거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법적, 도덕적 경계선에서 논란을 만드는 모습은 성찰의 무게가 부족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싸이는 2012년 발매한 강남스타일로 세계적 스타가 됐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제대로 활동한 기간은 3, 4년에 불과하다고 말해왔죠. 대중 앞에 설 기회보다 자숙의 시간이 길었다는 자기 고백인데요. 문제는 그 자숙의 시간이 진정한 반성으로 이어졌는지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를 닮아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반면 싸이는 어릴 때부터 반항적이고 상당히 장난기 많은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7살 무렵 공원에 놀러 갔을 때 밟지 마세요 라고 써있는 화단에 싸이가 들어가 뛰어노는 걸 보고 어머니는 큰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학창시절에도 장난기가 많고 반항적이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특히 원리원칙주의자인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는데 싸이는 이런 아버지의 논리를 늘 설득 요령하면서 살아야 했다죠. 그러던 1998년 싸이는 아버지에게 미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며 아버지의 사업을 잇기 위해선 외국물을 좀 먹고 와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했고 아버지가 요구한 토플 점수끼지 받아내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됐는데요. 보스턴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으나 도착하자마자 휴학해서 학비를 환불받은 뒤 그 돈으로 각종 클럽을 다니며 음주 가무와 음악 및 무대 경험을 쌓았죠. 클럽에서의 생활을 통해 음악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결심한 싸이는 2학기 학비로 각종 악기와 음악 장비를 구입해 홀로 음악 프로듀싱을 공부하여 버클리 음악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1집 새로 데뷔했습니다. 남성 패션에서 금기시되는 민소매 의상을 무대 의상으로 입고 나와 지상파 방송 활동 당시 경고를 여러 차례 먹었는데요. 타이틀곡새의 가사 역시 파격적이었는데 나 완전히 새됐어. 20원짜리야. 뒤통수 조심해라 등등 일반적인 노래 가사로는 상상이 안 될 문구들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데뷔하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엄청난 인기를 끈 싸이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진우션을 누르고 가요 프로그램 1위까지 차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 2001년 말 정규 2집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타이틀곡인 얼씨구의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한 상태에서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체포되던 당일 음반 마스터링을 마무리한 이후 오후 4시경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근하던 도중 녹음실 바깥에서 비밀리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당일 오후 발매되는 이 집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고 당시만 해도 아무런 일도 모르던 현장에서는 소속사 직원과 매니저가 미리 사전 인터뷰를 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나 현장에 나타나지 않던 싸이 때문에 인터뷰가 무기한 딜레이 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인터뷰가 펑크나게 되었고 소속사에서 잠적해버린 싸이를 찾아 나서려던 찰나 뉴스에서 긴급 체포 소식이 뜨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경찰서로 향했다고 하죠. 이는 신인 가수가 인터뷰 당일 대마초로 긴급 체포되어서 펑크를 낸 최초의 사례로 현재까지도 언론계에서는 전설로 남았다는데요. 그렇게 싸이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지상파 방송사에서 출연금지 연예인 명단에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자숙한 뒤 챔피언이란 노래로 다시 성공적으로 복귀했는데요. 챔피언 활동 뒤에는 군대에 입대했죠. 그러나 여기서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복무 기간 도중 찔끔찔끔 공연을 하며 싸이가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드러나는 바람에 현역병 재입대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게 자업자득인 것이 병특 나오자마자 무릎팍도사 애 나와서 자기가 중간중간에 공연 다닌 것들을 다 이야기했죠. 당연히 이에 관한 민원이 들어가고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이에 싸이는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하면서 결국 재입대를 한 것입니다. 재복무 도중에 복무 만료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원심 패소에 대해 항소했지만 이마저도 패소하여 결국 만기 전역했는데요. 전역 후 김장훈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공연세상이라는 공연기획사를 설립하고 2009년 연말 완타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했죠. 무대 연출과 컨텐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결과 관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하여 공연 수익만 100억 원을 넘기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말 공연 수익 1위는 늘 김장훈과 싸이가 차지했을 정도였습니다. A급 아이돌들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하고 투어더라도 저 정도의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걸 생각하면 이들의 콘서트가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는지 알 수 있죠. 심지어 강남스타일의 성공으로 2012년 12월 14일에 발표된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한국인 중에서는 최초이며 이 목록에는 김정은, 버락 오바마 등 세계 정세를 뒤바꿀 지도자는 물론 인권운동가, 우주인, 과학자 등 세계와 역사를 바꿀 만한 후보가 많았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취급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결국 또 사고를 친 것입니다. 싸군의 가사 속 어쩜 일이 잘 되나 싶더니 한 줌의 잿더미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해서 어쩌니 라는 구절은 이번 사건과 겹쳐 들리는데요. 과거의 고백이 현재의 현실로 다시 소환되는 아이러니를 만든 것이죠. 싸이가 자조적으로 표현한 물에는 이제 그의 이미지에 깊게 각인된 꼬리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싸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사과문이나 과거의 자조적 가사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성찰과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죠. 논란의 아이콘이라는 오명을 벗는 길은 더 이상 음악 속 가사가 아니라 현실 속 태도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